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사과와 배상 요구에 일본이 수출 보복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국내에선 일본 기업과 제품에 대한 퇴출과 불매운동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도내에도 보이콧 일본 운동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번 시간 이 문제와 더불어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대표이신 원창국 원주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님 그 협의회에서 이번에 또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네, 구체적인 내용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큰 틀에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일본 아베 정부의 일방적으로 보복적 수출 규제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는 이제 성명서를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주요 내용은 그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본은 역사 앞에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네. 일방적 보복적 수출 규제가 부당함에 대해서 천명하는 그러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 국민과 함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정파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정치권에서 대처해 줄 것도 함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뜻을 모았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사실상 지방 정부가 나섰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불매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뭐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는 말하기가 사실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지방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원주에서 또 특히 강원도나 원주는 이렇게 그 일제 점령하에 굉장히 의병 활동도 왕성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전개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애국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해 나가는 것은 돈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적 가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좌우지간 우리 지방 정부가 나서게 되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또 강원도 입장에서 이렇게 지방 정부가 참여한다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 같은 경우는 뭐 민국어 의병장을 비롯한 많은 의병들이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이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강원도뿐이 아니라 전국이 나서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 중심에 이제 강원도가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원주시 뭐 기초단체 이 보이콧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 시에서 많은 그 물품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할 때부터 일제는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물론 뭐 일제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한 제품을 빼고는 전부 다 구매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우리 시가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내장재, 통신, 방송, 장비 이런 것들이 일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마감 재료도 쓰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확실히 체크해서 배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공공에서 발주하는 그러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들이 민간에서 하는 그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 건축물 등등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시가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배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권장할 그런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시에서 각종 뭐 출장이라든지 연수 교육 등으로 이렇게 일본을 다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보복적 이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는 이러한 것도 일체를 근절을 하겠다 이런 것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라면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해서 아주 법적 테두리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할 계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그 노노 재팬 이런 거를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한 10만 매 정도 제작할 계획인데 이런 것들도 배포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배포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지속 가능하게 이 불매 운동이 꼭 일회성이 아니라 끝까지 관철해서 일본이 이 수출 규제 조치를 갖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주시가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스티커도 만들고 하면은 지역에 있는 뭐 시민단체라던가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좀 참여를 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우리 시민들, 국민들 스스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불매운동도 전개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하거나 이런 것은 쉽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방정부, 원주시가 나서고 전국 시장군수협회가 나서면 이것은 대규모 집회로도 연결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매운동이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데 아마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운동단체라고 하면 우리 원주시만 하더라도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통장협의 새마을 그다음에 각종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시민운동단체뿐 아니라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 농민단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시와 연관되어서 또 보조금도 받고 이러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이 운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앞으로 원주시에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지자체에서 나서서 하는 이 운동은 민간 차원에서 하는 불매 운동과는 파급력이라든가 효과가 아주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나서서 한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령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배포하거나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시가 만약에 나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운동단체들이랑 원주시와 관계되어 있는 단체, 체육단체도 포함돼서 아마 한 4,500개 이상 되지 않을까. 그 회원만 해도 시가 과연 함께 한다면 수만 명이 한 번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고 또 읍면동 청사에서 이런 스티커나 이런 것들을 배포하는 창구로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다 그러면은 이 파급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보고 아마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장 군수들이 나서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아마 일본에서도 꼼짝없이 백기를 들고 지금 수출 규제를 통한 그러한 경제 압박 이러한 것들은 해소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매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 특히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현재의 반일 감정이 또 자칫 좀 과열이 돼서 추가 피해가 나진 않을까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국민에 대한 사실상 자존심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마 맞아 우리가 이러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딸려와 끌려와 이렇게 인식을 주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이러한 것을 극복해 나가면 앞으로도 있을 일본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사항들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에 이런 불매운동이 일시적으로 하다가 흐지부지 되거나 그럴 때는 앞으로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이 안는 그러한 가슴의 상처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는 형태로 전락하기 때문에 아무리 좀 힘들더라도 우리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인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특히 또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지방 정부하고도 교류가 있고 뭐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라던가 한지문화재 통해서 좀 민간 교류도 진행을 해오셨잖아요. 네, 근데 네. 이번을 계기로 그런 게 좀 회수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래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동안 우리 그 한지문화재라든지 걷기, 그다음에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이런 것을 통한 그 지자체 간에 이렇게 왕성한 교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특히 이제 우리 시에서 뭐 이렇게 필요한 교류나 이런 거는 뭐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규제 철회가 될 때까지 모든 걸 끊겠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댄싱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게 자비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항공료를 지불해서 온다 그러면 뭐 그거면 당연히 지급을 안 해야겠지만 일본이나 해외에서 참가하는 팀들은 대부분 자비로 오는 겁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항공 티켓을 끊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티켓을 끊어가지고 온다면 이것을 어떻게 억지로 막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다만 충분하게 알려줄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댄싱 카니발 팀에 보통 한 8개에서 10개 팀들이 그동안 참가해 왔는데 네. 그 참가하겠다 이런 팀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사정을 충분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신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참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오겠다면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원주시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선정 탈락 이후 10년 만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좀 원주가 명실공히 의료기기 산업의 좀 선도도시로 발돋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규제 자유특구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격 진료나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그동안 이제 개념 자체가 진료를 받으려면 이제 병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게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규제 프리존이 갖는 의미는 그동안 이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의료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원격 진료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나 이런 것들을 원주에서 제작 가능하게끔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고, 그동안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서 진행하지 못했던 그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대규모 그런 기업들이 원주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규제 자유특구 선정을 통해서 이 원주시 차원을 넘어서 이제 강원의 발전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점들이 많다고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원주 강원뿐 아니라 이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주가 의료기기를 자체적으로 성장 발전해 와서 인큐베이팅서부터 창업까지, 또 창업에서 또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까지 어떻게 보면 원주시하고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시 산하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이 규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국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원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네네. 이 분야에 진출하거나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주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이게 강원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슈받고 각광받고 있는 그러한 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국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꾸준하게 이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준비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한 1,000억 가까이 이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뭐 R&D라든지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 많은 우량 기업들이, 의료기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원주시를 찾을 것으로, 그리고 또한 이것은 강원도 원주시를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전국적으로 커다란 기업 유치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원격 진료라던가 좀 의료기기 산업 기업 유치 같은 거 기대되는 점들이 좀 많은데요. 시민분들께서도 좀 이번을 계기로 기대하실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원주 시민분들에게도 원주 시민으로서 입을 수 있는 뭐 혜택이라던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점 어떤 게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민 중심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네. 원격 진료와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원주 의료기기의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원주를 방문하게 되고 창업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한다면 IT 산업이고 이것은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아마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이것이 되면서 우리 많은 그 시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불원의 우리 국가산업단지를 이렇게 조성하는데 거기도 의료기기 중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기업들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혁신도시와도 함께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까지 좀 원주시가 나아갈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할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뭐 바람이라던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산업뿐 아니라 뭐 관광 이런 쪽도 이렇게 같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수도권과의 거리 접근성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의료기기 산업이 더욱 성장하는데 기폭제가 될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규제 프리존 지정되기 이전부터 꾸준하게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해 왔지 않습니까? 폭발적으로 가게 되면 아마 국가에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대감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의 목걸이로서 또 원주가 50만, 100만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는 어렵겠지만 그런 기대 효과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금도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넘치는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수도권 경제도시 원주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여주 원주 전철이 내년까지 실시 설계되면 후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복선으로 추진하는 것을 여주시와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반드시 복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이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성공적뿐만이 아니라 불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의 의료기기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 육성 그리고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원주시가 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행복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주요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5분 이내에 도시공원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제 임기가 아마 마칠 때쯤 되면 공원 조성 면적이 현재보다 한 5배 정도 늘어나는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관광 산업을 갖다 육성해야 되죠. 그래서 관광을 통한 일자리도 무시할 수 없는데 우리 소금산 출렁다리에는 대규모 대형 주차장들을 이제 확보하고 먹거리 단지들 일부를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 정원을 보고 출렁다리를 건너서 또한 대규모 전망대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 전망대를 만들고 또 간현산으로 건너가는 브릿지를 하나 더 놓게 되면 아마 가족형 관광지로서 연간 300만 명 이상 찾는 관광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아리꾸를 이용한 퍼리 관광열차, 또 신천에 건설되는 댐 주변을 관광단지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한 천만 관광도시 원주시를 만들어서
일자리도 넘치고 관광 제일 도시, 문화 제일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큰 성원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혁명의 중심에서 새로운 도약의 첫 발을 내딛는 원주시 수장 원창무 시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